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거창한 장기적 계획은 사실은 없고 네. 매일매일 저한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좀 수행을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목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상반기나 어쨌든 하반기 포함해서 올해 안에 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제가 골절 한약, 골절 특허 한약, 그러니까 적골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조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그 후속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한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이렇게 어프로치를 통해서 골절하고 골다공증하고 아토피하고 그다음에 키성장, 요 네 개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좀 늦어져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 이제 된다 안 된다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개라도 혹시 특허 등록이 완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특허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 단기적인 목표는 사실은 이제 편집 작업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 골절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책도 작년에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교재처럼 한의과대학 학생분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참고하기 좋은, 사실은 작년에 쓴 책은 일반인 분들도 조금 어렵지만 볼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조금 읽기가 어려우신 그런 논문을 이제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초록을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요 번역한 거를 이제 이미지 추출까지 해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대생분들이 조금 더 그 심화 버전으로 공부하기 좋을 만한 논문 자료집, 정리집을 이제 탈고를 했고 지금 편집 작업 중에 있는데, 빠르면 한 2, 3개월 안에 그런 매뉴얼, 정리집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봉사상, 동의보감상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의과대학 시절에 워낙 제가 그분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침치료 봉사라든지 진료보조 봉사라든지 아니면 교육봉사를 갈 때마다 거기서 너무 헌신적으로 자기의 사실은 정해진 일과 이외에도 자기의 힘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비용까지도,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이제 급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돈을 다 이렇게 많이 내어주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정말 그분들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그 당시에 20대 때 앞으로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그분들처럼 좀 이렇게 향기가 나는 사람, 아름다운 어떤 행적을 보이는 사람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좀 다가가는 일환으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1급을 따고 사회복지학으로 이제 석사과정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한의학 문헌에 보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많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도 하셔가지고 유명해진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소의 치병, 중의 치인, 대의 치국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소의, 작은 의사는 치병, 병만을 치료하고, 중간급 되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그 질병을 허락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높은 등급의 큰 의사, 대의는 나라를 치료한다라는 이제 어떤 계단식 어떤 발전에 대해서 한의사분들이 큰 의사가 되도록 저희도 많이 교육을 받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대의로 나아가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의사나 한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공부는 오래 많이 한다.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오래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 뭐 아주 그냥 제도적으로만 따지면 아주 단촐한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 물론 이제 한의학 전문 대학원 과정도 있지만 그냥 한의과 대학이 일반적이니까 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를 조금 해서 한의과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예과 2년의 과정과 본과 4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공부해야 된다. 총 6년을 일단 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6년의 과정이 이렇게 암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시험들을 이제 혹독하게 통과를 해야 되고 매년마다 혹시나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F가 나오거나 저공비행 학점이 나오면 바로 유급이 돼가지고 네. 그 아래 학년하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국가고시를 대부분 보게 되는데 그런 국가고시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한의사로서 진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한의사가 되면 한의사만 할 수 있느냐? 어떤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한의사분들이 아주 많은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도 이제 3개 정도로 좀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기초 한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방향. 연구자. 두 번째는 임상가로서의 방향.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벤처 창업. 그러니까 산업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서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초 한의학 분야가 한의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원전 의사학, 그다음에 뭐 해부학, 그다음에 생리학, 병리학, 그리고 본초학, 방제학, 뭐 예방의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 기초 과목인데요. 이것들을 전공을 하게 되는 로드맵을 밟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석사 박사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논문을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박사 과정을 졸업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유학을 가거나 요새는 뭐 하버드나 아니면 뭐 듀크 대학이나 아니면 뭐 존스 홉킨스나 이런 이제 해외 유명 대학들로 한의사분들이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오는 경험 이외에 거기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닥 과정으로 거기를 갔다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닥 과정을 한 다음에 또 연구 논문을 좋은 논문을 많이 쓰게 되면 그래서 학계로부터 이 사람은 유망하고 앞으로 좋은 논문을 쓸 학술적인 인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대학교에 전임 강사로 임용이 되겠죠. 그건 이제 기초로서의 이제 로드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임상가로서의 로드맵입니다. 한의학의 임상도 사실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한방 부인과, 그다음에 정신과, 그다음에 내과, 그다음에 뭐 재활의학과, 침구과, 사상체질의학과. 그래서 과가 5관과 해가지고 과가 한 8개 전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전문의 과정을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문 한의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부원장으로서 수련을 거쳐가지고 개업이나 한방병원을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계 쪽 창업을 하는 거죠. 요새는 벤처 창업을 맞죠. 젊은 한의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정보 IT 기술에 접목된 그런 이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화장품 회사 그리고 한의학으로 반려견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이제 산업군으로도 진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다채로운 다양한 그런 활동 분야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 6년 과정을 잘 이수를 하고 면허증을 딴 다음에는 더 생각하지 못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보면 또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통 한의, 그다음에 현대 한의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못 봤던 것 중에 한의원에 가보면 엑스레이를 보는 곳도 좀 있고 해서 현대 기기를 좀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 거죠. 예, 사실은 앵커님께서 엑스레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한방병원에서 아마 한방병원. 보셨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의사분들한테 엑스레이는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작년도 2022년도 12월 22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영역은 사실은 회색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쟁지대였습니다. 양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분들의 분쟁지역이었었는데 작년도 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 합법이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초음파 사용이 한의사가 합법이 됐고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이제 현대 진단기기가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를 작년도 5월 달에 진행한 걸 보면 그 리얼미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 국민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를 했었었는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관련된 국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 과학 문명의 산실인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가 84.8%, 그리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국민들이 13.5%라고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2017년도에 동일한 어떤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보다 9%포인트 이게 더 높게 상승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이제 여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한의과대학 그 6년 동안에 저희가 양방 과목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네. 그 생리학, 양방 생리학, 그러니까 한방 생리학이 아니고 양방 생리학, 양방 병리학, 양방 조직학, 양방 진단학, 그리고 방사선학 이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학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험을 통과하면 아예 진급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국가고시에도 이미 그 출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학회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학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회에서도 그 기본적으로 배운 거 이상의 심화 그런 교육들을 현대 진단기기를 다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뭐 엑스레이를 포함해서 MRI를 포함해서 더 많은 현대 진단기기가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이제 직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사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오랜 시간 직업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물론 이제 의사라는 것은 시험을 합격하면 직업이 보장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취업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나 사업을 하는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취준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커리어, 사회적인 어떤 직업 이런 걸로 나아가고 준비하고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기반 중에 기반이 건강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준생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취준생 상황이니까 뭐 20대 아니면 30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연배이신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쁘실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당장 질병이 없다는 이렇게 생각으로 건강에 소홀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럼으로써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 바쁘고 당장 뭐 이렇게 질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당장 그게 뭐 눈앞에 없다고 그래서 소중한 가치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항상 챙길 거를 가장 크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절한 음식을 제때 잘 챙겨 드시고 깨끗한 물을 늘 많이 섭취를 하시고 적절하게 시간을 꼭 할애해서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양방 주치의 선생님, 그러니까 내 어떤 건강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한양방 주치의를 가까운 곳에 꼭 두어주시고 내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나만의 긴장 완화법 이런 것들을 뭐 생활의 루틴으로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되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어떤 사회적 상황을 맞이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사를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저는 냉정하게 우리 한의대 후배님들께는
실력이 최고의 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20대 시절이 너무 이렇게 그 화양연화와 같은 꽃다운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부분 지금 한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100세 시대를 맞는 국민분들을 진료할 것이고 본인들도 100세 이상을 사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탁월함이 옛날에는 하나 정도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직업적인 탁월함, 내가 뭔가 잘하는 베테랑으로서의 탁월함이 2개 이상이 필요한 시대가 이미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게 살면은 한 가지만으로도 울고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진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한의학의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학생 시절에 2개 이상의 탁월함을 연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노력을 기울일 그리고 땀 흘릴 용기 그리고 내 시간을 온전하게 그런 탁월함을 성취하는 데 바칠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의과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냉정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투를 빕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포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악인 분 중에 하나가 유재하, 고 유재하 님이시죠. 이분의 노래를 저는 늘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책 쓸 때도 그렇고,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처방 쓸 때도 늘 이제 들으면서 많이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재하 님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아주 특이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싱어송라이터의 최초였던 모델을 만들어 주신 그런 음악사적인 위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감히 그분의 견줄 만한 깜냥은 전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이제 나중에 훗날 그래도 진료, 경영, 연구, 봉사 이 4가지 부문에 대해서 그래도 발버둥 쳤다, 열심히 했다라고 우리 후배님들이 저를 짧게라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조금이나마 한 편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사의 한 켠에라도 짧게라도 기록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 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이신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